둘 중에 한 문제예요. 성립 요건 아니면 실제 사례를 주면서 골라봐라. 이렇게요. 14번에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첫째, 기억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씀을 담보화 등기라 불라. 또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예요? 양도안보. 양도안보와 피담보체 변제, 돈을 갚는 거와 담보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라 뭐다? 변제가 선이행. 돈을 먼저 갚아야 저당권이건 담보화 등기건 양도 말소 요구하는 것이지 동시행면이 아니다. 변제 선이행. 니은번 유명하죠? 임차 등기 명령난 주택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는 거야. 응? 임차의 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기억나시죠? 또 이거 말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해 주는 거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다? 허가 신청이 무조건 선행이다. 동시행면이 아니다. 그렇지만 디귿에 해제에 따른 원섬유간에 또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부당반환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행관계 들어간다. 같이 이행하자. 같이 원섬유하자. 같이 부당반환하자. 동시행관계. 다만 동시행명권과 동시행명권, 동시행명 쌍무계에 발생하는 채권이야. 공표에 의해서 이 동시행명권과 유치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과 동시행명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유치권도 있고 동시행명권도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뭐 일본 말할 것도 없죠. 전세계약이 종료됐을 때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 인도 밑에 조심하세요. 엔드 그리고 말세에 필요한 서류 교부. 그러면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는 몇 가지를 해줘야 돼? 두 가지 해줘야 돼. 목적 반환 및 엔드 그리고 말세 필요한 교부. 이 두 가지 해줄 때까지 전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행변이야. 그렇죠? 정답은 물론 디귿, 니을. 물론 정답 쉬웠지만 다 봤어요. 75번 볼까? 75번. 75번 잘 봐보세요. 동시행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론 4번인데 4번이 틀렸는데 일단 4번부터 볼게요. 일방의 한쪽 사람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자기 의무 제공 없이 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만 이행 제공해서 이행제 빠뜨렸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이행 제공 없이 요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에 살아난다. 유명한 문장이죠? 땡 틀렸어. 그런데 3번 질문이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한쪽 사람의 채무가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상대방 채무는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올 때 동시행 없는 것은요. 경계된 채권 채무는 동시행명권의 소멸. 이 단어 제일 유명하고 또 동시행환경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 외우는 거예요. 여기 자동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동시에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이 아닌 수동 채권으로서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동은 안 되지만 수동은 된다. 뭐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자동은 안 돼. 수동은 된다. 기억나시죠? 2번 질문 봐보세요. 2번 질문. 그래요. 아주 성실하셔. 시험 보라는 그날까지 쓰고 볼 시간이 없어. 그래요. 자, 보시죠. 2번에 동시행변권의 원형이 없으면,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동시행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심리한다? 심리하지 않는다? 심리하지 않는다. 법원에 가서는 동시행변권 뭐 해야? 주장하고 입증할 때만 고려하지. 주장하지도 않는데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지만 당사자끼리는
쌍목이를 맺은 당사끼리는 동시한번 뭐 하지 않아도 당사끼리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 고려되고 주장하지 않아도 당사끼리는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당사끼리는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에 가서 뭐 하여야 주장하여야. 유명한 문장들이죠. 네. 그러니까 5번 질문 게 형법에 쭉 걸어놓는 거야. 그냥 구분서적 공유관계는 공유 분할로서는 해소 안 돼. 분할은 안 되지만 해소되는 게 서로 이렇게 지분을 서로 넘겨주고 자기 땅 찾아올 때는 서로 동시한 관계가 있다. 그냥 구분서적 공유관계가 지분 정리하면서 단독 소유를 이제 바꾸는 거야. 왜 이렇게 됐잖아. 지분 2분의 1로 등기돼 있잖아. 실제는 단독 소유지만 등기는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 났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났다는 것은 얘도 여기에 2분의 1 있고 이렇게 있고 법률적으로 때는 서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해소하려고 그래. 이제 단독 소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분할 청구는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고 이거 찾아가고 서로 지분을 맞교환하는 거야. 응? 그때 맞교환할 때까지 서로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76번 정답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정답에는 정답이 틀렸어요. 76번이요. 76번 정답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번이 되어 있죠? 1번이 아니라, 이거 수정하시면 1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3번으로 수정하셔야 돼. 정답표 수정해달라. 76번에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자, 봅시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 토지 전부가 수용되었다. 무슨 문제?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요. 매매한 토지가 잔금 취절에 수용당했더라. 무슨 뭐다? 위험 부담.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잖아. 수용당한 토지 등기 넘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위험 부담 문제야. 이때 옳은 거 1번에 을은 토지 매수는 을은 수용한 주체한테 쫓아가서 왜 내가 매매한 토지를 수용한 거야 인간아? 수용한 주체를 쫓아가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죠? 하여튼간에 위험부담 문제에선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는 없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수용을 강구 쫓아서 야 왜 수용인 거야? 손해배상이죠. 그런 말이 어딨나? 이걸 떠나서 하여튼 위험, 쌍바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고 쌍바 잘못이 없을 때는 위험부담 문제 풀 때는 누가 누구한테 손해 청구한다는 용어 있다 없다? 없어. 이론적으로 안 돼요. 또 2번 왜 틀렸습니까? 을은 갑의 계약 체결할 책임은 계약할 책임 원시적 불이익에 뭐야 때 계약 체결할 책임이죠. 땡. 이때 매수는 을은 매수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뭐예요? 바뀌었다 좀. 그렇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맞죠? 그렇죠? 일방의 채무 소멸하지.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목적은 인도가 소멸하지만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대금자 함께 소멸한다.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4번 맞네요. 정확히 맞는 문장. 4번에 손해배상, 5번에 해제. 위험부담 문제 자주 쓰면 안 되는 용어 뭐라고요? 해제. 손해배상. 이런 단어는 없다. 하지만 이때 을은 갑에게 매매 잔금을 치르면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상 청구권 인정된다. 위험부담 문제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위험부담 문제 3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위험부담 문제 어렵지 않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봐주셔야죠. 77번 볼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매수을은 대금 병에게 지급하기로 매매 계약은 갑거리 매매 맺으면 매매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그럼 매매대 병한테 지급하면 갑이 을한테 뭐 할 거야? 매매한 부동산을 넘겨줘야지. 넘겨주면 얘는 대금은 얘한테 지급하기로. 무슨 계약? 삼자랑 계약. 다음 중 틀린 것은 졸다가도 맞힐 만한 문제지. 정답은 4번. 4번에 틀렸나 볼까요? 낙약자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수익자평은 이 계약에 관한 해제권이나 원상청은 있다 없다? 없다. 해제니 원상의 본이 계약의 변경이 하는 것은 누구만이? 요약자만이. 땡. 그런데 거기 보면
2번 질문 봐보세요. 2번 질문. 병이, 수익자 병이 설립 중인 법이냐?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현존하지 않아. 장래 존재할 거야. 계약 성립 당시는 수익자가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현존하지 않아도 3장에 맺을 수 있다. 수익여사표시 할 때까지만 존재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5번 봐볼 거예요. 5번이 참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5번에 갑과 을이 요약자, 낙약자가 계약이 해제됐어요. 해제된 경우에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에게 이미 급부했어. 이행했어. 이행됐더라도 원상회복은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행됐더라도 원상 누구한테 요구하라? 요약자한테 요구해야죠. 낙약자 수익자한테 이행이 된 후에도 원상회복은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한테 요구하면 요약자 갑이 수익자부터 받아서 넘겨줘야지 직접 원상회복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행된 후에도.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 질문. 유명한 질문들이죠. 5번 질문 특히나 참 쉽기도 하여라. 계약법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총칙 문제가 어렵지 뭐 계약법이야 뭐. 78번 볼까요? 78번 문제는 어렵네. 이 정도 문제가 이제 8점이 들어서는 문제예요. 3장 계약에서 좋은 문제. 요거만 소화하면 되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자. 자, 한 질문 다 봅시다. 1번에. 채무자가 누구야? 낙약자. 왜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그러고 요약자를 채권자라고 그러고 수익자를 제3자라고 부르잖아.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법조문에. 그러면 낙약자, 채무자 낙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고했는데 수익자가 누다. 대답이 없다면 뭐한 거로 본다? 수익을 뭐한 거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보기 때문에 이제 수익자는 권리를 상실해요. 수익 못해요, 이제는요. 그렇죠? 540조. 낙약자가 수익자 채고했는데 대답이 없다면 수익은 거절한 거로 본다. 이제 수익 의사표할 권리가 박탈되는 거야. 채고제도. 맞아요. 두 번째. 낙약자 채무자는 기본 계약상 항변으로. 기본 계약 상변이 뭐예요? 기본 계약상. 요약자, 낙약자가 맺는 이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이걸 우리가 보상관계라 부르기도 하고, 얘네 둘 사이의 계약을 기본 계약관계, 기본 거래관계라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고 존재해버리면 낙약자는 이 무효 취소를 수익자한테 대항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수익자가 네가 몰라도 선이 보호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는 요약자 맺은 운송계약, 보험계약, 매매계약, 기본계약서의 항변, 주장을 가지고 무조건 수익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좋은 질문이죠? 수익자가 선이라고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이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 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민법 110조 3항에서 말하는 제3자, 보기자 3자의 한마디로 매우 총칙 배울 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의 무효 취소는 선의의 3자 때 무효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름만 3자지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자가 선이라고 해서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 항상 얘랑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지. 그렇죠? 수익자 선이라고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 거기 해당되는 3자가 아니다. 자, 그런 얘기고, 뭐 4번에 당연히 제3자는 해제할 권리는 없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조심하셔야죠. 5번. 그 2번, 3번 지문 같은 거 잘 봐주셔야 돼. 이거 이상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 5번에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3자랑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뭐가 마음에 걸려? 성립.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발생 요건이지.
요약자, 낙약자, 계약 맺은 날 성립된 거지. 수요 표시한 날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잖아. 성립요건이 아니잖아. 단어 조심. 성립 틀렸어요. 이거 항상 잘 속이는 거죠? 오케이. 79번. 제가 해제해서 최고 없이, 우리 이거 말고 8가지 알고 있어요. 8가지.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질문 맞아요. 다음과 같은 최고 없이 잘 봐보세요. 얼마 숱한 분들이 이 질문 때문에 짜증 부렸는지. 이 기출 질문이야. 다음과 같은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된다. 이 질문은 틀리는 거야. 얼마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즉시로 해제된다. 이게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해제한다. 의사표현 나가야 되는 거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지. 최고 없이 즉시 해제된다. 이게 자동 해제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틀린 거야. 이게 21회 때 기출문제인데 풀고 책상 뒤집어 엎어 사람들이 더러워서 인간들이 아주. 이건 틀린 질문이야. 자동 해제된다는 건 아니잖아. 해제할 수 있다. 의사표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79번에. 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기억에 이행 지체에 있어서 채무자 미리부터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 표시할 때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왜냐면 완전 이행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은.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대. 추한이 가능할 땐 일단 최고한 다음에. 추한이 불가능할 때는 최고 없이지만 완전 이행이 가능할 땐 일단 최고한 다음에. 니은번 최고해야 돼요. 뒤에 정기행이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미음번 이행지체는요? 일단 최고 해야지. 이행지체. 중도금 안 치러. 잔금 안 치러. 이행지체.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 해야지. 최고 후. 상당 기간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최고 해야 돼. 그런데 비읍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 내 승낙 없이 무단 전대했어. 의무반 이기참 연체했어.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하려고 그래. 해지할 때는 최고에 최고할 필요 없어요. 최고 없이. 의무반이기 때문에 해지할 때, 임대 해지할 때는 최고 없이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최고 없이. 응용한 거죠? 응용한 거. 해지는 최고 없이. 니은, 미음. 최고한 니은, 미음. 정답 몇 번? 4번. 시시해요? 아니 시시해요? 이거 우리가 이 정도 맞히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몰라. 8개월쯤 걸린 것 같아. 줄줄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해. 이거. 해제 문제 이거 아니면 80번, 81번 문제. 둘 중에 하나야. 찍으라면 둘 중에 한 문제야. 무조건. 80번 문제 볼까요? 80번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좋은 문장들 많이 나와요. 1번, 정답은 쉬웠어. 1번. 1번의 정답이야.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 이행 안 했어. 안 하겠다는 명백히 표시했다가 나 이행 안 해. 잔금 못 치러 했다가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처리한다.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해야 돼요? 최고 없이 해야 돼요? 최고해야 돼. 처리했잖아. 그럼 이제 잔금 안 치면 일단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해야 돼. 처리했기 때문에. 최고 없이 이미 땡. 2번, 3번 읽을 것도 없고요. 4번 봐보세요. 4번. 4번 지금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이죠. 4번 질문 보세요. 법정해제권. 우리가 법정해제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제가 발생하는 거야.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삼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수정지체, 판례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자, 이게 법정해제인데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 유보시켰다고 해서 법정해제 성립에 영향 미칠 수는 없다.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지 이 말이죠.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가 약정해제권이야. 계약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법정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수수하면요. 약정해제도 있고 플러스 법정해제 둘 다 있는 거지. 약정해제 보류시켰다고 해서 법정해제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 아니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오케이. 5번 읽을 것도 없죠. 해제지의 불가관성.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해제해라? 전원이 전원에게. 기억나시나요? 네. 해제의 불가분성 4번, 5번.
정답 물론 1번이고 좀 봐주셔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81번 문제예요. 79번, 81번. 둘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장 지지러 오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질 손가락이 없어. 28년 강의했더니 다 지졌어. 다 지졌어. 아주. 이제 발가락 내는 애들이 봐요. 발가락까지. 예상에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정말 지진다고 보면 곤란해요. 네, 보시죠. 81번에 계약 해제에서 해제 소급표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 한마디로 보호받는 제3자. 제일 중요한 문제죠. 계약의 해제 그러면 키워드 네 단어.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력이 있다.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여기뿐 아니라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 맞는 거야. 미친다는 틀려, 다 틀려. 미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해제 소급표는 원상용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 3자 보호, 3자 보호. 줄을 나와야죠. 1번에 이때 보호받는 제3자가 누구냐? 1번에 제3자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해제되는 그 목적물에 이미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이 보호받는 거다. 해제된 목적으로 대항력 갖춘 임차인, 등기, 등록 갖춘 사람들. 이 대항력 갖췄거나 등기, 등록 같은 형식을 구비한 자만을 말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이번 질문 유명했죠? 토지를 매도했다가 이 대금지를 받지 못하여 그 매매에게 해제해서 누가 토지를 매도했는데 대금지를 다 못 받았어 매도인이. 그래서 매매 해제해서 누가 매도인이 해제했는데 그 매매한 토지 후에 매수인이 건물 이미 신축해 갖고 건물 팔아먹었어. 그럼 토지 매매 해제하는데 해제되는 토지 위에 이미 매수인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매매가 돼버렸어. 그 건물 양수인은 이 토지 매매 해제할 때 보호받는 3자에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토지 매매를 해제하면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와 토지 등기에 뭐 압류가면 자꾸 토지 등기에 뭐 하는 사람이지? 건물 등기에 뭐 하는 사람은 토지와 관계가 없어. 해제된 그 목적물에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거야. 건물이 아니잖아. 토지잖아 지금. 상관없이 속한 땡 틀렸어요. 자, 3번째 읽것도 없고 4번째 봐볼까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 채권상의 권리를 뭐뭐뭐한 사람, 뭐 채권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 뭐 채권의 권리 압류 감리 잡은 사람, 채권의 권리를 전득자 또는 계약상에 이 단어만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붙든 다 뭐다? 보완 3자에 포함될 수 없다. 계약상의 권리를, 채권상의 권리를 뭐뭐뭐 한 사람. 매매대금 채권이잖아. 채권을 뭐뭐뭐 한 사람.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이 전자매매됐을 때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등기가 나요, 안 나요? 등기 없잖아. 그 채권상의 권리를 전매하기 시작한 거지. 등기부가 없잖아. 아파트 분양 전매해봤자 등기부에 이전 등기 못하잖아. 따라서 법안 3자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될 수 없다. 유명한 문장이 자체가. 지문을 익혀주셔야 돼. 지문을. 오케이. 정답은 2번만 틀렸다. 82번 볼까요? 다시 이번에 계약금 문제 또 빠진 적이 없지. 두 문제 풀어보자고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론 정답은 쉬워. 정답은 4번이야. 4번부터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거래 허가를 받았어. 허가 났어. 허가 났더라도 단 약정이 없는 날, 허가 난 다음 날 100만 선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났더라도 계약금 외에는 넘어간 게 없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선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난 것은 이행 착수가 해당되지 않는다. 유명한 문장. 땡. 그런 다음에 5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너무 유명하잖아. 5번 지문. 이게 답을 댔는데 제가 내다보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채구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구한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잔금 치러라. 제기했어요. 그런데 제기된 다음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런 상태에서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이행 판결이 났어. 잔금 치러라. 판결 났더라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소 제기한 거, 이행 판결 난 거, 토지 허가 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3번 질문 봐봐요. 3번 질문. 해약금에 기인한 해제. 해약금에 기인한 해제가 뭐예요?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배약상 해제, 해약금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원상의 문제 생기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 왜?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만 가능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따라서 계약금 포기, 해약금 해제할 때 상대방한테 일단 체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원상회란 말이 있다 없다? 원상회복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이행된 게 없을 때만 이 계약금 포기 해제가 되잖아요. 또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 100만 상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뭐랑 달라? 법정해제. 중도금을 안 치러 인간이. 잔금을 안 치러. 계약 위반이야. 계약 해제해버렸어. 법정해제는 세 가지 해야 되지. 계약금 포기 약정해제 이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83번 봐보세요. 거기 있는 82번에 있는 5번이랑 어떻게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걸 냈어. 83번에 5번이 이것도 5번이 정답인데 뭐 보세요. 너무 비슷한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5번에 매도인이 정신이 없어 제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채고하고 대금지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문제 거기 냈네요. 그런데 나머지 지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1번 중 왜 틀렸나 볼까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러니까 유보된 경우에 채용 불이행을 원인하는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약정 해제가 있다 법정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정 해제는 언제까지만 쓰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는 중도금 치전까지. 중도금 치렀어 이미. 중도금 잘 치렀어. 그럼 계약금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는 없는 거지 이제는요. 근데 왜 문제 있어? 중도 잘 치러놓고 나서 잔금을 못 치러 얘가. 매도인 입에서 해제한다.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약정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법정 해제 못한다는 얘기 아니잖아. 잔금 안 치면 해제해야지. 없다 그러잖아. 틀렸잖아요. 자, 거기 보면 4번 좀 봐보세요. 나머지 읽으면 다 아는데 4번.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다른 말로 해약금 해제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은야. 계약금 치르면서 계약금을 포기해도 배액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기로 하자. 해제 못하기로 하자. 아직 특을 넣어버렸어. 너 계약금 내 줄게 내가. 잔금은 내 2달 뒤에 5억 치르는데 계약금은 내가 5천 줄게. 근데 특약 넣자. 계약금을 포기해도 배액을 상환해도 해제 못하기로 하자. 이런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여기뿐 아니라 매매 파트에서 환매는 안 그래요. 환매는 강행규정이 좀 있어. 동시성, 뭐 기간의 제한, 매매에서 환매. 임대차에서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몇 개 있어요. 여기 2대 빼놓고 환매, 임대 빼놓고요. 청약, 승낙, 계약 처할 책임, 동상명권, 우연부담, 3자랑 계약, 해지, 매매, 계약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거 배울 때 특약이 있다면 다 맞는 거죠? 배제 특약이 있다면 배제됩니다. 다 임의적이니까 논할 것도 없어. 다만 환매는 강행적이 좀 있어. 환매. 임대차는 편매적 강행적이 있어. 거기 빼놓고는 특약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다. 다 맞는 지문. 오케이. 자, 여기는 83번이고 84번 얘기 볼까요? 뭐 84번은 연습해봐야죠. 뭐 우리가 또 뭐 이 매도의 담보 책임은 또 우리 주특기지 뭐. 이제는 뭐 눈만 뜨면
읽는 속도로 정답이 나오지. 봅시다. 표정이 아닌가 봐. 그래요. 이 담보책임은 뭐 암기이기 때문에 몇 번이면 봐야 돼. 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1000평 매도인 갑에 담보체매가 난 기술 중 틀린 것은 너무너무 좋은 문제. 무조건 이 문제 나올 거라 봐. 이 문제 아니면 혹시 모르는 85문제 1번에. 이 매매한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전부가 병의 소유라면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는 매순을에 선이야기를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맞는 틀린 점은 맞는 점. 전부 타인 매매할 때는 매순 선이야기 불만 둘 다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두 번째, 이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아요. 1000평 매매인데 800평밖에 안 된대. 뭐죠? 수량 부족일 때는 매순을은 선이야기를 묻지 않고 대응감액을 이미 수량 부족일 땐 누구만? 선이만 대응감액이 있지. 누구는? 악인은 대응감액이 없다. 쭉 나와야 돼. 3번에 1000평 중 매면 1000평 중 300평이 병의 소유로 팔게였어요. 700평 매도인 직건데 300평 직계 아니래.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는 을은 선이야기를 묻지 않고 대응감액을, 일부 타인 매매했을 때는 선이야기 불문 둘 다 대응감액을.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 연습하셔야 돼. 특히 1, 2, 3번 지문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85번이 경매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생각보다 우리 담보책임에서 이 경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과거에 잘 나오다가 요즘 뜸했어. 이거 85번. 경매 어렵잖아요. 담보책임 권리하자, 물권의하자, 경매하자, 채권의하자. 네 가지 경우 묻는 거야. 다만 채권의하자는 시험범위 아니어서 안 문다 그래 제가. 매면 권리하자, 물권의하자, 경매하자, 채권의하자. 네 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경매하자. 85번 봐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85번에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받고, 매각받은 게 뭐야? 경락받았어. 경락. 갑이 을 소유 토지를 경락받았어요. 그 소유권의 등기도 마쳤어. 경매. 그 경락자. 갑이 경락자야. 다음 중 틀린 건 경락받아서 경락. 1번에 갑은 경락자 갑은 경매받은 이 토지에 물건의 하자. 우리가 물건의 하자를 뭐라 불러? 물건의 하자. 다른 말로 경매에서 그렇죠. 물건의 하자. 다른 말로 하자. 하자 담보 책임은 경락자에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뭐만 물어라? 권리하자. 권리하자만 물어라. 아유, 이제 갈 때가 이제 갖고 오지니까 기운이 나는군. 이제 대답을 좀 하네요. 권리하자만 물어라. 권리하자만. 안 보낼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 채무자 을이 권리하자를 알고도 채무자 을이 저당 잡힌 채무자 을이 지금 경매당한 거야. 채무자 을이 지 권리하자를 알고도 고지 알려주지 않고 했다면, 고지하지 않았다면, 알려주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신의치 위반이야. 뻔히 하자음이 있는 거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신의치 위반이라면 이때는 갑은 경락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원래 이런 지문이 안 들어가면요, 경매하자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은 없어요.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나는 5억에 경락받아서 8억에 팔 수 있었는데 너 전매책 3억 물어줘. 이 손해배상이 없어. 그런데 신의치 위반이라면, 인간이 상대방이 뭐라면 신의치 위반이라면 이때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 어디를 배우든 민법 제일 무서운 게 신의치야. 가만히 보면 뻔히 무엇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맺은 등등 인간의 도리와 반한 짓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뒤집어서. 원래 경매에서는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를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의치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지문 왜 맞는 지문인가 저 좀 알려주세요. 3번에 난 이거 알 수가 없어. 맞는 지문에는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왜 맞았는지.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대. 무효.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락자 갑은 담보책임 물을 수는 없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그런 거죠? 모든 담보책임은 그 계약 자체가 유예했을 때 담보책임이 벌어진 거지. 그 경매든 매매든 다 이것이 무효돼 버리면 경매가 뭐죠? 경매는 매매 일종이에요. 경락자를 매수이냐 부르고 경락대금을 매매대금이냐 부르잖아요.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돼 버리면 무효인 계약에서는 담보책임은 없어. 무효에서는 부당이 됐바나 이걸 끝내는 거야. 유예했을 때만 담보책임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 4번 지금 봐보세요. 5번까지 필요 없어요. 4번 봐보세요.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이 담보책임이 만약 인정된다면 권리하자 물을 수 있어. 인정되는 경우 경락자 갑은 경매받은 갑은 경매당한 채무자가 을이야. 을의 자력 유무, 재산 유무와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담보책임을 배당 채권자한테 물어서 대금 전부를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담보책임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물어요? 경락자는 1차적으로 경매당한 채무자한테 물어야 돼. 근데 얘가 변제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어. 2차적으로는요. 배당 채권자한테 묻는 건데 지금 여기 뭐라 써있어 지금? 채무자 자력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묻는다 그랬잖아. 배당 채권자한테. 먼저 얘한테 먼저 물어요. 틀렸죠? 네, 여기까지. 이 경매하자 나올 확률이 커요. 두 문제만 풀면 100% 맞았어. 미리 축하드려요. 한 문제 맞았어. 이 문제 안 맞았고 올해 나와요. 86번 봐볼까요? 86번부터 또 우리 또 주특기지 뭐. 우리 또 뭐 주특기가 나오셨겠죠. 임대차 문제, 지상물, 부속물 매청, 비용 사안 청구권, 무단양도, 무단전대. 우리 주특기죠? 아닌가 봐. 그럼 어디요 자신 있는 데는?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야 그래도 야 내가 자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모의고사 봐보면 맞을 때는 연속해서 쭈루룩 맞는 파트가 있어. 물론 틀릴 때는 쭈루룩 틀린 파트도 있지만 그런 파트가 어디요? 임대차야. 봅시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청구권 나온다 안 나온다? 7년 연속 나오고 있어 지금. 올해만 나올 리가 있나? 틀린 것은 일단 정답부터 볼까요? 정답은 3번. 3번이 몇 틀렸나 볼까요? 3번에 이 건물 매수 청구가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그 매도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고쳐주세요. 오타 임대인 그 매도인에 돼 있죠? 지상 매수 청구는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이 건물 매매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임차인은 토지를 사용했더라도 너 지상 매수 대금 줄 때 건물 매매 대금 줄 때까지 동장면 주장하면서 토지 임차 종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썼더라도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미 땡. 지상 매수 청구권에서 토지 임대 지상물 매수해 줄 때 매매 대금 줄 때까지 토지 임차인은 토지 인도를 거절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동시장면 주장하면서 종전대로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근데 문제 쓸 수 있는데 썼다면 사용료는 내야 된다 안 된다? 내야 된다. 쓸 수는 있어. 동시장면 주장하면서. 내기 싫으면요. 사용 안 하고 그냥 동시장면 주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썼다면 사용료는 내야 된다. 발음표가 없다 그랬죠. 틀렸네요. 4번 지문 기억나시나요? 이 판례. 이 지문 지상 건물이 임대한 토지와 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양쪽으로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요. 분할해서 임차자 해당되는 부분 구분 건물 분할해서 거기만 매청구해야지. 건물 전부를 매청할 수는 없다. 구분 건물로 만들어서 거기만 허용된다. 맞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전부를 매청할 수는 없다. 3자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기억나시죠? 5번에 이 지상물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도 지상 매청권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담보가 설정한 지당물도 매칭 대상이 된다. 오케이. 줄줄 나와야죠. 정답은 3번이고 87번. 아이, 또 뭐 줄줄 나와야지 뭐. 무단전대. A 임대인, B 임차인, C 전차인. 얘는 임차인이자 얘를 전대인. 얘는 뭐죠? 임대인. 이 무단전대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무단전대. 임대인 동의가 없는 무단전대.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어렵지 않아. 그게 좀 잘 나와, 최근에. 자, 봅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 볼게요. 1번에. B와 C 사이의 전대는 무슨 전대? 동의 못 받았어, 문제. 동의 못 받았어. 무단전대도 유효하다. 무단전대도 유효하다.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지 다만 유효한데 동의를 못 받았다면 이 사람 무단전차인이 불러. 동의 못 받은 무단전차인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어서 얘한테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을 뿐이지. 무단전대도 유효하다. 이때 A는 임대인은 B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 임대계약을 오늘부로 해지한다. 무단전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A는 3번에 B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C에게 전대계약을 해지. A가 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 틀려요. 응? 집에 안 보낸다니까. 이걸 해지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해지해야지. 왜 남의 거역을 얘가 쫓아가서 어디 전대계약을 해지해, 얘가. 이 질문 작년 기출질문이야, 작년. 무단전대 작년에 이게 틀렸어. 정신 차려야 돼.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얘네 계약 어떻게 해지해. B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틀린 거야. A와 B 간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무단전대 또 임대 쫓아가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계약을 얘가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2번은 맞았지만 3번은 틀렸어요. 4번 볼까요? 무단전대했어. 그런데 A가 무단전차 동의 안 받은 애 쫓아가서 너는 불법점이야. 내 동의가 없었어. 대항력 없잖아. 그래, 임대인이 무단전차에게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있어, 없어요? 그래요. 이제는 아주 생각나는 대로 막 질르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없어요. 이런 용어는 없어. 그런데 이 집은 다른 질문이야. 무단 전대를 했다고 해서 손해 청구를 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 전차인이 전차 C가 이 목적을 막 파손시키고 때려 부셔 난리가 났어. 파손시키고 막 불내고 난리 나서 훼손시키고. 그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있는 거야. 이거는 다 때려 부셨대. 얘가 불을 냈대. 얘가 전차인이 불을 내서 이만큼 파손됐대. 이건 물을 수 있지. 그렇지만 무단 전대를 원인하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없어. 하지만 4번처럼 C가 무단 전대 임차물을 때려 부셔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손해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다만 무단 전대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없어. 하지만 무단 전차인이 전차 목적물을 지잘못해서 파손시키고 훼손시켰다면 이거는요,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 경우는 있는 거야. 이 경우도 안 물어달라면 어떡해. 이거 속인 거죠? 그렇죠? 네, 맨날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4번은 맞았지만 4번은 다 맞는 거야. 자, 5번 보세요. 이때 A는 C에게 불법적 원인으로 무단 전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원인으로 손해 청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때려 부셨다면, 파손시켰다면 그래서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도 맞고 5번도 맞는 거야. 이 질문 잘 봐주셔. 4번, 5번 보고 88번. 아, 뭐 88번이야. 뭐 우리한테 또 껌이지. 뭐 껌. 임대차는 대부분 편면적 강행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겨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임대차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거. 그게 아니야. 그럼 다른 말로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뭐가 있었나요? 수선, 수리는 임대인이 지지만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두 임차인,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 하지만 원상 복구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비용 상환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도 불리한 특약도 다 유효해요. 또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등기 청구권. 621조. 자, 법정에 됐냐?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임차 등기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못 내죠? 그럼 끝이야, 끝. 임차 등기 내달라는 것은 임의정에 불과해. 임대인이 응해서 내줄 의무가 없어. 처음부터 계약서에 임차 등기 안 내준다. 그럼 안 내주는 거야. 이거 강정이 아니야.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임차권. 양도 전대 관한 규정은 누구 올라 만든 규정이야?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지 말아라. 이것만은 임대인 보호라 만든 규정이지 임차인 보호라 만든 규정이 아니야. 따라서 임대 양도 전대에 관해서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왜? 이거는 너 보호라 만든 규정이 아니잖아. 그 임차 양도 전대에 관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네 가지. 정답은 여기서는 2번. 참 재밌기도 하여라. 그래요. 89번 볼까요? 아우, 재밌어 죽겠네, 아주. 난 재밌어 죽겠어. 너무 재밌어. 뭐 어떻게 재밌냐, 이렇게. 정말 재밌을까요? 난 재미없어. 그래도 재밌으라 노력을 해.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실 분들이, 당장 가실 분들이 재미없어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89번에. 지문들이 다 이렇게 너무 어렵지도 않아. 너무 쉽지도 않아. 다 60점, 80점 들어가는 문제들이야. 이것들 잘 정리해 주셔. 89번 보세요. 건물 소유자 갑은 을에게 보증금 5억 원으로 창고 용도로 임대했어요. 창고 임대차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특별 정받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가는 거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잖아. 다음에 옳은 것은 1번에 을은 창고 임차인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나 등기 내달라 가지나 배제 약정이 있으면 이 특약은 유효하다. 등기 안 내주기로 합시다. 이 특약 유효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등기 청구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임의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해놨으면 다 임차권 등기 났지. 맞아요? 2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정답 1번, 2번 왜 틀렸나 봅시다. 을이 건물에 무단으로 설치한 부속물, 무단 설치 부속물은 임대자 종료한 후에 을은 갑에게 부속 매청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유기상한적으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뭐 틀렸어요? 동의 안 받고 시킨 것도 유입비 상한적으로 가능해. 하지만 동의 안 받고 무단한 것은요, 부속물은 안 되지. 둘 중에 선택적이가 아니야.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 청구하려면 부속시킬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무단 부속한 부속물을 부속 매청은 없고, 다만 동의 안 받고 집어넣은 것도 필요비 유입비 상한청은 있어. 동의 받아야 필요비 유입비 상한청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속물은 안 되는 거지. 동의 안 받고 무단으로 한 것은. 그 땡 틀린 거야. 5번 지금 잘 봐보세요. 나머지 읽으면 되는데. 5번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고 삼자가 지급했어. 삼자가.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뭐랄까, 가족 간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뭐 형제 중에 좀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가 있잖아. 그 어머니 홀로 사신 어머니 명으로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주려고 그래요. 잘 사는 딸이 3억은 내가 주지만 이 다음에 보증금은 나한테 반환한다. 임차냐 보증금 있잖아. 다른 형제들이 상속 받으면 안 되잖아. 썼어 아주 없다가 이 임차고 3억은 뭐 딸 이름 적으면서 내가 된 거기 때문에 이더라도 나에게 반환하지. 그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들어가잖아 잘못하면. 그래서 썼어. 3자가 보증금을 제공했어. 임차 제공하지 않고. 그런데 보증금을 3자가 지급한 경우라도 일단 유예해요. 유예해 그것도 유예하나. 이게 법정에 들어가서 묵시로 재계약 들어가. 말업 재계약 들어가면 3자 제공 보증금 소멸해요?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요. 보증금은 따라가야 돼. 이거는 존속해야 돼.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면 3자 대금 보증금은 계속 존속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3자 제공한 담보는 이제 소멸해야 돼. 담보는 따라가면 안 돼. 하지만 보증금은 따라간다. 보증금과 담보가 다른 거야.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법정에 들어가면요. 3자 대금 담보는 거기까지. 말없이 재계약들한 데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3자가 보증금을 제공했을 때 보증금은 따라가줘야 돼. 담보는 소멸하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존속한다. 이게 대원 판례야. 요즘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법정에 들어가면요. 3자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 그러나 3자 제공한 보증금은 존속한다. 보증을 묻는지 담보를 묻는지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담보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담보는 이건 소멸, 보증금은 존속. 단어 기억하시오. 단어. 따라서 법정에 들어간 경우에는 제3자의 보증금 반환해야 돼. 이 틀렸어. 보증금은 계속 따라가야 돼. 존속해야 돼. 소멸하지 않아요. 틀린 지문. 2번도 틀린 지문, 1번만 맞는 지문. 90번에 임차인의 부소매 청권과 유입비 상한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속물과 유입비 중에서 옳은 걸 고르래요. 지금 1번에 유입비 상한청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맞아 틀려요. 맞아. 필요비는요. 즉시. 부소매 청권은요. 언제 하는 거야? 부속물이건 유입비건 둘 다. 임대차 종료 시에 둘 다. 필요비는 즉시라도. 이거 맞아 이거는요. 근데 왜 틀렸나 이번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구성 부분이래요. 이때는 부매청권의 대상이 된다. 이미 땡 틀렸어. 부속물이 되려면 동입성을 구비하는 거. 동입성이 구비돼야지 부속물이지. 임차 건물의 하나의 구성 부분이라면 이건 유입비가 되는 거지. 이거 잘 써야죠. 틀렸어요. 그런데 5번에 어쨌든 이 유입비 상한청권은 임대인이 목적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얼마 지나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6개월의 채취가 되는 거야. 필요비건 유입비건 어쨌든 임차를 반환 날부터 6개월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6개월의 채취가 열린다. 그런데 부속물, 부도매청권, 지상매청권은 임대차기 토지임대기가 끝난 날로부터 검임대 끝난 날부터 언제까지 행사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매청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비용상한청은 몇 개월? 6개월. 하지만 매청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괜찮아 없었거든요. 오케이. 여기 정답은 1번만 맞았어요. 2번, 5번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91번부터 이제 특별법인데,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얼른 보고 갈게요. 얼른. 네, 10분 쉬었다 할게요.